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3장 집합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다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처음 배우는 단원은 처음 그 개념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집합과 이제 원소, 집합이 뭔지 그리고 원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의 모임.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의 모임. 모여 있는 거예요, 집합은. 왜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집합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주변으로 막 모이죠. 그쵸? 집합은 모임입니다. 모임인데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아무렇게나 모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에 모임이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쓸까요?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 그럼 그건 하나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원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학급이라고 칠까요? 뭐 예를 들어 1학년 9반 그러면 1학년 9반은 하나의 집합이고 그 안에 모여있는 한 명 한 명의 학생들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 한 명의 한 명 학생들은 원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합과 원소라고 하고요. 자, A가 밑줄 한번 쳐보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소문자 A가 대문자 A라는 집합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 속한다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기호로 수학은 기호약문이니까 기호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A가 소문자 A가 스몰 a가 대문자 A에 속한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삼지창 모양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지창 모양처럼 크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포크에 그렇죠? 있는 그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A가 대문자 A에게 속한다, 원소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밑줄 소문자 B가 대문자 B의 집합의 원소가 아닐 때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원소일 때는 이제 이렇게 삼지창 표시를 썼잖아. 그치? 근데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소문자 B는 집합 B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자, 스몰 b가 집합 B, 대문자 B, 집합 B에 속한다는 삼지창이었잖아. 그치? 이게 속한다였는데, 속하지 않는다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면은 요게 이제 여기죠. 요게 속한다였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딱 그으면 아니다.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같다. 등호였잖아. 같지 않다. 이렇게 짝대기 긋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 라는 것은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하면 됩니다. 자, 확인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의 약수가 나왔네요. 자, 8의 약수의 모임. 8의 약수의 모임은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8의 약수는 굉장히 분명하죠. 그쵸? 누가 생각해도 다 답이 똑같단 말이야. 자, 이런 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이다가 맞겠죠. 그쵸? 집합이다. 그리고 그 집합의 원소는 써볼까요? 그 집합의 원소는 8의 약수가 누구니? 1, 2, 4, 8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의 약수의 모임,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 집합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는 그 각각들 1, 2, 4, 8이 모두 다 원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우리 반에서 노래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은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런 건 집합이 아닙니다. 왜냐면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노래를 잘하는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0이가 노래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누가 이야기해도 모두 다 동일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집합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중단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원 1번 보시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1번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집합일까요? 예, 집합이죠.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뭐 이렇게 쭉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다 똑같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 맞습니다. 자, 괄호 2번.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의 모임. 이거 집합일까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학생은 한 10권 정도 읽은 학생이, 어떤 사람은 10권 정도 읽은 학생이 책 많이 읽었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권? 너무 적게 읽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건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괄호 3번. 우리 반에서 키가 165cm 이상인 학생의 모임. 이건 정확하게 집합이죠. 왜냐하면 165cm 이상이라는 확실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학생들을 모으면 딱 누구나 똑같이 모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합입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찾고 집합인 것은 그 원소를 모두 말하시오. 원소라는 것은 집합 안에 들어가는 그쵸? 그 각각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먼저 가로 1번 25의 약수의 모임. 이거 집합일까요? 예, 집합이죠. 누구나 답이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럼 원소는 뭘까요? 요 25의 약수의 모임이라는 집합의 원소는 약수니까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5 이런 것들이 원소가 되게 되는 거죠. 괄호 2번 아름다운 꽃의 모임. 이거 원소 집합일까요? 이건 집합 아니죠. 가치 판단이 들어가잖아. 자, 괄호 3번 1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이거 집합일까요? 그렇죠. 이거 집합이죠. 누구나 다 동일하게 대답할 테니까. 자, 그럼 원소가 뭘까요? 원소는 10보다 작은 홀수니까 1, 3, 5, 7, 9까지만 돼야 되죠. 11부터는 10보다 큰 거니까 될 수가 없죠. 자, 괄호 4번.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의 모임. 이것도 집합이 아니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모았을 때 그 모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합이 아니다. 됐고요.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 이하의 자연수 중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할게요. 자, 일단은 20 이하의 자연수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3의 배수들을 모아서 그것을 집합 A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집합 A를 한번 써볼까요? 집합 A의 원소들은 누가 될까요? 한번 써보자.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까지만 되겠죠. 21은 안 되죠. 왜? 여기서 2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18까지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음 알맞은 기호. 자, 요거와 요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했는데, 자, 요 삼지창 표시는 원소가 맞다. 그 다음 삼지창에다가 짝대기 그은 거는 원소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15는 집합 A의 원소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원소 맞죠. 여기서 아까 원소라고 했잖아. 그죠? 원소가 맞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삼지창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21은 A의 원소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21, 22야라고 했는데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짝대기. 자, 7은 A의 원소가 맞나요? 아니죠. 7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소가 될 수가 없으니까 짝대기. 괄호 4번. 2분의 1은 A의 원소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자연수라고 했잖아. 자연수인데 2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인 경우에는 삼지창, 원소가 아닐 경우에는 삼지창에다가 짝대기 그어서 아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과 원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내려와서 조건 제시법이고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알아야 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원소 나열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아까 원소 배웠지? 집합 안에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게 원소잖아. 그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는 거는 뭐 쭉 쓰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원소를 그냥 집합의 원소를 모두 쭉 쓰는데, 쭉 쓸 때 그것을 나열을 할 때 모두 씁시다.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이걸 중괄호라고 부르죠. 중괄호 안에다가 모두 나열해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쭉 중괄호 안에 쭉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소 나열법 표시를 할 때 유의할 게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같은 원소는요, 중복하여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집합 1, 3이 있어요. 중괄호 안에다가 1하고 3을 이렇게 넣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집합 1, 3을요. 집합 1, 3, 3 이렇게 3을 두 번 쓰지 않아요. 지금 여기 3 두 번 썼죠. 뭐 체크를 좀 해놓을까요? 이렇게 3을 여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해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인 겁니다.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집합은.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유의할 점. 자, 원소를 나열하는 밑줄 순서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합이 있어요. 중괄호 안에 쓴 거 보이시죠? 1, 3, 5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소 나열법입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1, 3, 5라는 집합을 썼는데 이것을 1, 5, 3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합은요, 나타내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 3, 5라고 써도 괜찮고, 뭐 순서 바꿔서 1, 5, 3도 괜찮고, 뭐 3, 5, 1 써볼까요? 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뭐 3, 5, 1,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순서대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 다음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땡땡땡을 사용하여서 일부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중괄호 안에 이렇게 집합을 쓴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길잖아. 너무 기니까 좀 생략해서 중괄호 안에 원소 나열법으로 쓰되 1, 2, 3 하고 이렇게 하고 땡땡땡을 여기 땡땡땡 보이시죠? 요 땡땡땡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략을 하고 10까지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그다음 반복되겠구나. 그럼 4, 5, 6, 7, 8, 9, 10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2번 조건 제시법인데요. 학생들이 요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건데 어떻게 쓰냐면 요 앞에 보통 자, 집합 A를 쓰고요. 집합 A는 일단 중괄호 열고요. 그다음 보통 여기는 문자를 씁니다. 근데 보통 문자는 이제 X라고 많이 써요.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Y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고 뭐 소문자 A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보통은 문자를 쓰고 X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중괄호에다가 X를 쓰고요. 자, 이거 바라고 읽어요. 얘는 바. 그 바는 그 아이스크림 바 할 때 바 있잖아. 그치? 아이스크림 먹을 때 바라고 하잖아. 짝대기. 이 바를 짝대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X 바. 세로 바를 쓰고요. 그리고 그 바 뒤에다가 뭐를 쓰냐면 그 문자. 그쵸? 그 문자가 이제 X잖아. 그 X가 만족시키는 조건을 쓰시면 됩니다. 조건을 쓰시고 다시 중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은 X가 만족시키는 조건 얘가 이제 문자예요. 그 글씨로 써야 됩니다.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집합 A가 있어요. A는 이게 지금 1, 2, 3, 6 안에 중괄호 안에 썼기 때문에 이거 집합이죠. 그쵸?
집합이고 요 1, 2, 3, 6 이렇게 쓴 표현이 원소 나열법이에요. 1, 2, 3, 6이 원소 나열법인데 제가 써드릴게요. 요 1, 2, 3, 6 얘가 지금 원소 나열법이고요. 나열법으로 쓴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원소 나열법을요. 조건 제시법으로 옆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중괄호 여시고 문자 x를 씁니다. 그럼 x를 쓰고 바를 써요. 자, 그리고 그 바 뒤에는 x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야. x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x가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뭐죠? 자, 지금 요게 뭐죠? 어떤 집합이죠? 1, 2, 3, 6이 뭐지? 1, 2, 3, 6은 6의 약수들이지? 그치? 6의 약수들. 딱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요거 6의 약수들이구나. 그러니까, 아, 중괄호 열고, 난 x야.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 그 x가 누구냐면, x는 6의 약수들을 모으면 돼. 6의 약수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중괄호를 닫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해석할 때 x바니까 읽을 땐 x바 x는 6의 약수다 라고 읽고 x들의 모임인데 난 x를 모을 거야. 근데 그 x가 뭔데? 그 x는 6의 약수들이야 라고 하면 그것이 1, 2, 3, 6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가 조건 제시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 제시법이고 요 앞에 있는 쪽이 원소 나열법인 거예요. 이따 뒤에 가서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집합 A가 있는데요. 1, 2, 3, 4라고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 놓았죠. 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 놓은 이 집합 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집합의 이름을 쓰시고요. 집합 A다라고 이름을 쓰시고 주머니를 만듭니다. 주머니를 만들고 그 주머니 안에다가 원소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집합 A의 원소가 누구야? 1, 2, 3, 4니까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벤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벤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벤이 만들어낸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램은 이제 그림이죠. 여러분 뭐 픽토그램 이런 것도 그림이잖아. 예,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 만들어낸 그림이다. 그래서 집합 이름을 여기다 쓰시고 주머니로 동그랗게 묶은 다음에 안에다가 원소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야기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지. 자, 괄호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x바 x는 10의 소인수라고 나와 있어요. 아, 요거는 지금 현재 조건 제시법이죠. 자, 이 조건 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고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 문자를 모으라는 거죠. x는 문자인데 그 x는 10의 소인수가 돼야 돼. 그럼 먼저 소인수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소인수가 뭐였냐면 얘는 약수 중에서 그 중에서 소수인 약수예요. 소수인 약수가 바로 소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얘 뜻은 뭐냐면 10의 약수여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수인 거죠. 그럼 또 소수가 뭔데요? 소수가 뭐죠? 소수는 소인수분을 했을 때 그것이 그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거. 그쵸? 이게 바로 소수인 거죠. 그쵸? 소인수분을 했을 때 1과 자기 자신뿐인 거. 그게 바로 소수죠. 그쵸? 예를 들어서 2, 3, 그 다음에 5. 4는 소수가 아니죠. 왜냐면 4는 소인수분해하면 2라는 약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7. 그 다음에 8 아니고요. 9도 아니죠. 9도 약수가 1, 3, 9 이렇게 있으니까 10도 아니고 뭐 11, 13 이런 것들이 이제 소수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10의 소인수니까 일단 10의 약수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10의 약수는 연습장에다 쓰는 거지. 10의 약수는 1, 2, 5, 10이야.
그치? 이게 10의 약수인데 그 중에서 소인수라는 거는 이 중에 또 소수가 돼야 돼. 그럼 1은 소수 아니잖아. 그럼 2가 소수고요. 5가 소수고 10도 소수 아니죠? 10은 약수가 1, 5, 1, 2, 5, 10 이렇게 있으니까 소수 아니죠? 답이 될 수 있는 건 2, 5니까 결국 여기 있는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자, 중괄호 써주고 쭉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2, 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중괄호 닫고 이게 바로 원소 나열법. 이게 조건 제시법. 그죠? 자,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은 자, 1, 2, 3, 4, 5라고 나와 있죠? 이거 지금 원소 나열법이죠. 그죠? 원소를 쭉 나열했잖아. 자, 그럼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제시법은 자, 중괄호 열고요. 문자 x 쓰죠. x바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x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 x는 어떤 x냐면 1, 2, 3, 4, 5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 2, 3, 4, 5를 만족하려면 1, 2, 3, 4, 5가 뭔지를 봐야지. 1, 2, 3, 4, 5가 뭐야? 자연수지. 자연수인데 뭐보다 그러니까 5 이하의 자연수여야겠지? 5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x바 그 x는 어떤 x를 모아야 되는 거냐면 5 이하의 자연수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x바 x는 얘는 이제 5 이하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죠. 6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6 미만의 자연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약간 그 표현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원소나열법은 딱 하나밖에 없겠지만 그 다음에 괄호 3번 자 x바 x는 마이너스 5 이상인 정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지금 조건제시법이죠. 그럼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고쳐봅시다. 중괄호 열고요. 마이너스 5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들어가고 그것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이거 끝도 없겠지. 그치? 끝도 없이 갈 거야. 그럴 때는 땡땡땡을 찍어서 이렇게 생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됐고요. 자, 괄호 4번 볼게요. 괄호 4번 보시면 4, 8, 12, 16, 땡땡땡 100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지금 원소 나열법이고요. 중간에 땡땡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칙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만히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 8, 12, 16 이거 뭐죠?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의 배수죠. 자,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써볼게요. 중괄호 열고 x바라고 쓴 다음에 그 x는 어떤 x냐면 4의 배수지. 그런데 100을 넘어가선 안 돼.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100 이하인 100 이하인 그러면서 4의 배수이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자, 이번에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문제 5번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는데 자, 먼저 A는 1, 4, 9, 16, 25 잠시 요거 지금 이건 원소 나열법이죠. 그쵸? 원소 나열법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그럼 여기다가 집합 이름 A 적고요. 주머니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한 묶음으로. 그러면 1, 4, 9, 16, 25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괄호 2번 집합 B는 자, 이거 지금 이거는 조건제시법이죠. 그쵸? x바 근데 그 x는 어떤 x냐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래. 자, 그럼 이거 원소 나열법 한번 써볼까? 그럼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누구야? 1, 2, 3까지가 되겠죠. 그쵸? 이게 집합 B고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려면 B라는 집합의 이름 붙여주고 주머니 묶어주고 그 안에 원소로 1, 2, 3을 이렇게 써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정말. 그쵸? 예, 그래서 집합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인데요. 원소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 일단 집합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원소가 유한계. 유한계라는 것은 이제 셀 수 있다는, 한도가 있다는 거지. 한도가 있는 것은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그쵸? 유한집합. 한도가 있다. 그쵸? 어느 정도 딱 끝난다는 이야기야.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는 집합을 이제 유한집합이라고 하고요. 원소가 끝이 없어. 원소가 무한계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끝이 안 나. 엄청 많은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그냥 뭐 끝나지 않는 거야. 원소가 무한계인 집합은 예, 무한집합.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소가 한도가 있으면 유한집합,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면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거를 빌공짜, 공짜, 한문에서 빌공짜를 써서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공허하다 이럴 때 공짜,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말 쓰잖아.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자, 기호 중요한데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빨간색 써볼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숫자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0을 쓰잖아. 약간 0처럼 쓰고요. 근데 그럼 이렇게 쓰면은 숫자 0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0을 쓴 다음에 짝대기를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를 공집합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공집합 기호 표현 중요하고요. 그래서 공집합은 개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유한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괄호 2번 원소의 개수인데요. 자,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요 기호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원소의 개수잖아. 원소의 개수는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것이 약간 숫자, 넘버라고 해서 n을 씁니다. 소문자 n을 쓰고요. 괄호를 열고요. 그 괄호 안에 집합의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A다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 A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n은 넘버의 약자예요. 소문자 n입니다. 그래서 A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집합 A는 1, 2, 5.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 있는데 집합 A가 1, 2, 5래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죠? 3개인 거죠. 그러니까 한도가 있는 거잖아. 그치? 딱 끝이 난 거잖아. 3개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집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 있는데 A의 n 개수죠. 넘버니까 집합 A의 개수는 즉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예, 3개인 거니까 3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집합 B는요? 집합 B는 1, 2, 3 하고 땡땡땡이죠? 땡땡땡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게 규칙이 이어진다는 거잖아. 그치? 끝이 없잖아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런 집합을 뭐라 부른다?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됐고, 자, 괄호 2번 볼까요? 괄호 2번 보시면 자, 집합 C가 있네요. 집합 C는 자,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죠. X바. 근데 어떤 그 X는 뭐래? 그 X는 2보다 작은 소수래. 그럼 2보다 작은 소수. 아니, 소수는 2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2보다 작은 소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니까 그것은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호로는 뭐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렇죠? 공집합이고 그러므로 집합 C의 넘버, 개수는 공집합 있어 없어? 없으니까 0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집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다음 집합의 표현 3가지 그쵸?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집합이 무엇인지 원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